안녕하십니까. 이주천TV의 이주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유튜브 방송을 하게 됩니다. 제가 방송을 한 지가 건 한 2주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오늘 주제는 다시 한번 역사로 가서 중국 역사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중국의 명나라 황제 태조, 명나라 태조 주원장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주원장은 1328년부터 태어나서 1398년에 사망한 명나라 명을 건국한 황제입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을 해볼 것이 왜 주원장이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는데, 왜 주원장인가, 이 시대에 왜 주원장인가, 저는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하고의 관계죠. 우리나라 역사, 근세사, 고려말 홍건적이 침입을 했을 때, 주원장도 홍건적의 일파였지 않습니까? 홍건적, 머리에 붉은 망토를 쓰고 붉은 옷을 입은 그런 도적대였는데, 오나라 말에 일종의 농민반란의 일종이었습니다만, 압록강 건너 우리나라도 침입해서 최영 장군들 휘하여서 고려 장수들이 무찌른다고 굉장히 애를 먹었죠. 또 그리고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가 이제 건지 고려국사의 직함으로 명태조에게 나라 국명을 좀 지어달라 해가지고 조선과 화령 중에서 좀 선택을 해주시오 해서 이제 주원장이, 명태조 주원장이 조선으로 하라 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국호가 조선이 되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나라의 관계가 있고, 또 지금 굉장히 난세인데, 난세는 위대한 지도자 이영웅을 그리워하지 않습니까? 지금 미국도 지금 대선에서 부정선거다 뭐다 해가지고 지금 결국은 트럼프가 미끄러지고 바이든이 됐고, 한국은 지금 문재인 씨가 지금 청와대에 둘러앉아 있어가지고 지금 원전 북한의 원전 건설을 지어주려고 했다, 비밀리에 그랬다, USB를 넘겼다 해서 지금 굉장히 말썽이 많은데, 지금 대한민국도 지금 지도자 지도자 문제가 지금 크게 말썽이 되고 있어서, 지금 난세에 살았던 영웅들이 어떻게 해서 천하를 제패했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리더십이 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시청자 여러분들하고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마련해 보았던 겁니다. 특히 제가 이제 주원장을 선택한 이유는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신분 상승을 이룩했습니다. 주원장이 소위 행각성, 탁발성이라고 그러는데, 행각성, 탁발성은 이름만 거창하지, 절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면서 목탁을 두드려 가면서 말하자면 동냥을 했던 죽은 사람 근처에 가가지고 연부를 해주고 밥 얻어 먹고 하는 거지 성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거지 성이 어떻게 황제까지 신분에 오르게 되었는가, 이 지도자적 조치가 뭔가, 이거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온 나라 말기에 중국 영웅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때 영웅 호걸들이 내노라 하면서 지방에서 군벌로 자치를 하면서 홍건적 무리들, 대장들이, 우두머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노라 하는 영웅 호국들 중에서 어떻게 주원장이 그들을 물리치고 천하를 통일했는가? 수없이 많은 영웅 호걸들이 있었는데 왜 다른 사람들은 결국은 주원장이가 최종적인 승자가 되었는가? 즉 다른 영웅 호걸과의 차이점이 뭔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한 10여 년 전에 주원장에 대해서 평소에 이제 대학 시절부터 관심이 많아서 주원장전이라는 책을 하나 샀습니다. 그 책이 이제 지식산업사에서 번역을 한 것이 박원호 교수님이었었는데, 원저자는
오함입니다. 오함. 중국인. 청와대 사학과 출신이고, 교수까지 하고, 북경시 부의장까지 했습니다만은, 나중에 이제 1969년에 문화대혁명 시절에 억울하게 옥살을 당했던 인물이죠. 근데 그 책 보면은, 이제 그 역사가는 마르크스 계급 투쟁적인 유물사관의 인식을 해가지고, 주원장을 기술했고, 또, 그 당대의 그 영웅이죠. 위인들, 모택동이라든가, 주울레 같은 그러한 당대 인물들을 투영시키는 어떤 영향력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대 인물을 투영시키는 역사의 어떤 경향을 영사사학이라고 했는데, 역시 그 영사사학의 어떤 흐름에 영향을 받았던 한계점도 있습니다. 뭐 그렇지만은 중국 사학계에서는 오함이 쓴 주원장전만한 그러한 전기도 드물다는 그러한 그 평가를 받아가지고 중국 학계에서도 이 오함의 주원장전을 그 책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그런 책이 바로 여기 있는 오함의 주원장전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황제가 되기에 중국을 통일할 때까지의 주원장의 리더십 뭐 이런 문제를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지도는 제가 보여드릴 수 없습니다만 군웅할과 같은 그 인물들이 굉장히 많았죠. 한산성, 유복통, 곽자흥, 곽자흥이 그 주원장의 그 양부 아닙니까? 아버지가 고아가 돼가지고 곽장 수하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양자가 되고 양녀인 마부인하고 결혼하게 되고 뭐 그러는데 곽장도 있었고 또 서수희, 진우량, 장사성, 방국진, 명옥진 그렇게 해서 기라성 같은 지방 호골들의 영웅들이 많았는데 주원장이 이제 세력을 가지게 된 그 기반은 양자강하고 양자강의 위쪽이고 황하강의 밑에 쪽 상당히 이제 토지가 인구가 많고 토지가 비옥했던 그런 지역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출생한 지역은 안휘성 부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안휘성. 안휘성이라면은 중국이 땅 영토가 크지 않습니까? 중국 영토의 중앙에서 동쪽으로죠. 중앙에서 동쪽으로 이제 하남성 동쪽에 있죠. 하남성 동쪽에 있고 우한 폐렴이 있던 곳은 호북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안희성을 조금 벗어나면 남경이 있고 그 더 동쪽으로 가면 상해 막 그런 지역이 되고 하여튼 인구가 많고 굉장히 막 중국에서는 비옥한 지방이었고 오나라 옛날에 그 삼국시대 그 송건에 오나라가 아마 그 거병을 한 근거지를 했던 막 그런 지역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굉장히 그 빈농에 아버지 농사를 지었습니다만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고 부친 묘자료도 얻지를 못해가지고 죽을 때 그 묘지를 제사도 묘토도 구하지 못해가지고 장사 지내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하고 있습니다. 기억력이 뛰어나고 성격이 굉장히 침착해서 판단력이라든가 임기응변, 개척에 능했고 자기 주변 친구들, 동료들에 대한 어떤 막대한 어떤 책임감도 강했다 그럽니다. 배가 고파서 어린 시절에 송아지를 잡아먹었는데 그 주인이 송아지 잡은 데가 누구냐 그러니까 그 자기 자신 주원장이가 책임지고 얻어 터지고 했던 적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제 또 주원장이 황원적 휘하에 들어갔는데 곽장 휘하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이제 황군하고 이렇게 싸우는 가운데서 인정을 받고 주변 지인들하고 상사로부터 인정을 받게 되어가지고 곽장이가 보니까 굉장히 그 인물이 뛰어나서 양자로 삼고 양녀인 그 마씨하고 결혼을 시켜서 나중에 이제 군권을 홍건적인 일파인 곽장 휘하의 후계자가 되죠.
후계자가 되면서 군권을 장악해서 이제 세력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전에 이 주원장이 형님들은 다 죽고, 원래 이름이 주중파라 그래요. 8번째 아들인가? 그랬을 때 맹꽁치 태어난 아들인데, 주중팔, 8번째, 태어났다. 주중팔인데,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형제들도 죽고 해서 배가 고파 고아가 됐는데, 배가 고파서 이제 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는데, 그 절 이름이 환각사라 그럽니다. 그 환각사에 가서 이제 물 떠다니면서 이렇게 이제 고생을 했는데, 환각사에서도 이 스님들을 제대로 식사를 끼니를 제대로 대접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지 스님이 이제 다 전국 흩어져서 가서 각자 도생을 해라. 각자 먹는 거를 자기가 챙겨 먹으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행각스님으로 전국을 순회하면서 이제 지리를 알게 되고 또 민심을 파악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뭐 제대로 정상적인 교육은 전혀 받지를 못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성격을 우리가 좀 더 보면은 do my best라고, 이 소적이라도 대적처럼 간주해서 아주 그 최선을 다했다 그래요. 마치 그것은 사자가 토끼 사냥을 할 때도 아주 결사적으로 달라들어가지고 토끼를 낚아채지 않습니까? 매사에 최선을 다했다고 그러고 있고, 막연하게 어떻게 되겠지 하는 낙관주의를 금기 배제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모한 군사작전을 철저하게 배제를 했고, 또 이제 자신은 중국 통일이라는 원대한 목표를 품었기 때문에 지방에 웅크리면서 거기에 그 왕을 잠칭을 해가지고 그런 소성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래요. 그 많은 호걸들이 소성에 만족을 해가지고 그 중국 영토가 우리나라 한 10배 넘지 않습니까? 굉장히 큰 영토인데 그 지방에 어떤 군벌이 돼가지고 왕을 잠칭을 해도 그 영토가 만만치 않죠. 대한민국 남한 만한 땅덩어리를 가지고 이제 왕을 잠칭을 하면은 그거 지키기도 바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수많은 전리품이라든가 금은 보화를 챙길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자연히 이제 영토를 keep holding, 지키는 작전으로 해서 성격이 소극적이게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적극적인 공세를 안 하고 결국은 원나라라든가 다른 라이벌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제 주원장은 그런 지방에 웅크려 가지고 왕을 잠칭하는데 만족하지 않고 원대한 중국 통일한 목표를 가지고 끝까지 이제 나갔다 하는 점입니다. 주원장은 어린 시절부터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요. 주원장 자신의 회고를 한번 보면은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원말의 군웅 가운데 장사성과 진우랑이 가장 강대했다. 장사성은 풍요로운 지방을 갖고 있었고 진우량은 군사력이 강대했다. 나는 둘 다 모자랐지만 오직 백성들을 함부로 죽이지 않고 말한 것을 지키며, 그 당시에 그 홍건적이든 원나라 군대든지 사람을 함부로 죽이는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말한 것을 지킨다야 신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힘써 일하고 일을 열심히 했다는 거죠. 모두 함께 같은 마음으로 협력함으로써 비로소 성공할 수 있었다. 공동체에서 서로 협동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처음에는 한과 오사에 끼어 있었고 특히 장사성이 지리적으로 가까웠으므로 어떤 사람들은 장사성을 먼저 치자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가 볼 때 진우량은 뜻이 교만하고 장사성은 거력이 작은데, 교만한 사람은 일을 잘 일으키나 거력이 작은 사람은 긴 안목이 없다. 그래서 장우량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진우량이죠. 진우량을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먼저 교만한 진우량을 먼저 공격해서 물리친 다음에 장사성을 쳤는데 그 작전이 성공을 했다는 점입니다.
이 주원장과 진우랑이 전투가 벌어졌을 때 소국정인 장사성이 내려와가지고 주원장을 공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이제 계산을 한 것이죠. 주원장은 그걸 계산하고 진우랑과 충돌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참모, 지도자들의 그 참모가 굉장히 중요한데, 큰일을 하려면은 훌륭한 참모로 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원장은 귀가 열려 있었습니다. 왜? 무식하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무식하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게 아이러니입니다. 예. 이 좀 배우고 이런 전한 사람들은 참모 말을 안 들었지 않습니까? 또 이제 좀 이렇게 성공을 하게 되면은 교만해져가지고 주위 사람 말을 안 들어서 일을 그렇지 않습니까? 뭐 나포레옹이라든가 히틀러 이런 인물들이 대표적인 케이스죠. 결국 그래서 이제 멸망을 자초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무식하기 때문에 귀가 열려 있어서 이런 전국 각지의 그 유생들이 말이죠.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좋은 계책을 내놓기 위해서 구름같이 인재들이 몰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큰 것이죠. 부하나 유성들의 좋은 충고를 겸허하게 수용할 만큼 그렇게 됐다는 이야기요. 천하 통일하려면 그렇게 커야 되지 않습니까? 최초로 그가 이제 자기 양부죠. 양부 곽장 밑에서 이제 약간 독립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군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인물이 이선장이라는 인물인데, 그 당대 그 지역에 상당히 뭐 강남의 제갈량이라는 그런 이름이 명망가였습니다. 책사인데 지모와 학문이 굉장히 충실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선장을 만났는데 이선장이가 됐던 한 말이 한고조 유방을 모방하시오. 한고조 유방. 그 유방이 그렇게 해서 주원장의 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인재를 기용하는 데 있어서 원칙이 있었습니다. 신분과 귀천과 과거를 묻지 않고 등록했다. 신분, 귀천, 과거를 묻지 않고 훌륭한 사람이면 등록을 했습니다. 주원장의 성공에 있어서는 처복이 좋았습니다. 마누라운이죠. 마부인, 양녀. 곽장의 양녀인 미스 마부인이라고 합니다. 네. 결혼했는데 아주 후덕하고, 네. 명나라 황제가 되어가지고 후궁을 건드리는 것이 20명 넘습니다. 우리나라 세종대왕보다 더 많이 건드린 20명이 넘고, 그래서 이제 자식이 아들 딸들이 합치면 한 41명인가 2명 정도 돼요. 네, 이제 아들 딸들이 그렇게 많은 자식을 낳았습니다. 아주 대단한 정력가죠. 어쨌든 간에 부인이 굉장히 후덕하고 고비 때에 주원장에게 좋은 충고를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주원장은 무식하기 때문에, 일자 무식했기 때문에 배움에 대한 욕망이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이거 호학이죠. 그리고 또 배워서 안 것도 있지만은 소위 날 때부터 어떤 직감적으로 터득해서 물리의 사물의 이치를 터득한 생이지지라 그럽니다만은 유학에서는 생이지지. 배워서 익힌 것도 있지만은 원래 타고날 때부터 이 경험상에서 터득한 어떤 지혜, 그런 것이 굉장히 많았다, 영리했다 하는 점입니다. 그렇지만 항상 이제 독서인에 대한 어떤 존경심이라든가 콤플렉스 이런 것이 있었는데, 독서인을 중시한 것이죠. 독서인에 대해서 자기가 머리를 굽히고 배움을 청했다는 점입니다. 자세를 낮췄다는 겁니다. 강남 일대에서 평정을 하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기에는 지식인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 사람들이, 지식인 그룹들이 소지주로서 행세하면서 지방의 여론을
여론의 동향을 좌지우지하니까 농민들에 대한 지지만으로는 안 되겠다. 중국을 통일하려면 소위 지방에 있는 지주계급들, 인텔리겐자, 지식인 계급을 포섭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고, 결국 이제 그 지방이라는 것이 강남 일대의 지방이라는 것이 옛날에 그 원나라의 멸망을 했던 그 송나라 유학자들 아닙니까? 그건 이제 성리학이죠. 송나라의 유학자들, 성리학자, 주자학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해서 아예 유지들한테 중국 역사하고 유교 경제를 가르쳐 달라고 하고, 실제로 자기 자신이 그 학당을 짓고 학당에 가서 유학자들로부터 공부를 하는 학생으로서 겸손하게 중국 역사와 유교 경제를 공부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천하를 통일했을 때 이 성리학을 통치 철학으로 해가지고 민심을 수습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군사 및 전쟁 수행 방식을 한번 보면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사람을 함부로 죽이지 않습니다. 병권을 남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군심을 확보하고, 이선장이가 와서 주원장에게 충고한 게 있습니다. 군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민심이다. 그 민심을 어떻게 확보합니까? 당신이 빼앗은 식량을 풀어주라, 이게. 누구에게? 백성에게 풀어주라, 이겁니다. 이 군량미라서 굉장히 아까워했는데, 그 주원장이가 그걸 듣고 깨달음이 있어가지고, 배고픈 백성들에게 군량미를 풀어가지고, 인심을 얻었다는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전리품이라든가 농공행상을 공평하게 했기 때문에, 홍건적인 무리들이 주원장을 굉장히 따르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병사들을 충분히 훈련을 시킵니다. 그건 뭡니까? 기본기에 충실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공을 막 서두를 게 아니라, 군대라는 것이 평소에 훈련을 잘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이 병졸들을. 그런 것을 철저히 잘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많은 영토를 정복하는 가운데서 영토가 굉장히 넓어지는데 군대도 많아지죠. 그러면 군인들의 그 식량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제기가 되는데, 여기에서 전쟁과 농사를 겸업시킵니다. 즉 병농일치 제도를 확립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식량의 자족을 성취하고, 또한 전쟁 시에 약탈이라든가 강간 등 그런 그 범죄 행위를 자신의 군졸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엄격히 겸하고, 그것을 어겼을 때는 가차없이 엄한 벌, 처형까지 시키면서 엄격한 군율로 다스렸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어릴 때의 그 중마지우죠. 불알친구, 소꿉친구인 그 서달이라든가 탕화 이런 인물들이 주원장보다 먼저 홍건 쪽의 무리에 가담을 해가지고 공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인물들을 자기 휘하에 두면서 그 유능한 장군들을 또 포섭을 해가지고 전쟁을 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제 그뿐만 아니라 해군, 육군뿐만 아니라 해군에 대한 용병술도 자유자재로 발휘를 해가지고 이 주변에 군불들이 진우량이죠. 진우량이 해군을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결국은 진우량 해군도 무찌르게 되었습니다. 지정학적 이점을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지정학적 이점인데, 그 강남 지역이라면은 양자강 위쪽하고 황해강 미치지 않습니까? 그 삼국지에 나오는 그 송건이 지배했던 그 남중국 지역인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중국에서 가장 물자가 풍부하고 토지가 비옥하고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그런데 남중국에 웅크리가 있는데, 이것이 굉장히 지정학적 이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원나라의 수도가
대도인데, 북쪽, 지금 대도는 이제 앞으로 향후 이제 북경이 되지 않습니까? 명나라 때. 북경이 되는데, 북쪽에 원나라 대도 쪽으로 해가지고 홍건작을 토벌을 하기 위해서 원나라의 그 주력 부대가 밑으로 내려오는데, 그 앞에 홍건적에 미리 거병한 홍건적 무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소위 그 곽장홍이라든가 다른 여러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원나라 주력 부대가 심한 전쟁으로 세력을 상실하는 동안에 힘을 비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북에 이제 소명왕, 서쪽에 서수위, 동쪽에 그 장사상 이런 인물들이 이제 주기적으로 원나라 주력 부대와의 전투를 해서 많은 이제 고통을 겪는 동안에 힘을 비축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지정학적 이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원장의 세력 확장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자신의 근거지를 중심으로 부채살처럼 세력을 확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선장의 충고로에서 이제 그렇게 한 건데, 자꾸 떠돌이처럼 이리 갔다 저리 갔다가 이리 옮겼다가 저리 옮겼다가 왔다 갔다 하면은 살에 안 붙는다는 이야기야. 자꾸 이사월에 가면 책이라든가 물건을 다 버려야 되는 거랑 똑같은 이치죠. 네. 근거지를 딱 잡아가지고 부채살처럼 확장하라는 얘기야. 이선장의 그 충고를 받아들였는데, 그래서 자기가 이제 수도를 갖다가 남경에 그 수도를 정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명을 개국을 했는데, 이건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로마 제국이 멸망하면서 수십 개의 게르만족이 왔다 갔다 이동을 했는데, 그게 이제 프랑크족이 프랑크 왕국을 건설했던 것도, 다른 게르만족은 자기 근거지를 버려가지고 완전히 이동을 했지만, 프랑크족이 자기 근거지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부채살처럼 이렇게 세력을 확장한 것과 유사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주원장은 황제가 되면서 과거의 일을 이제 회고를 하게 되는데, 이제 한마디로 황제께서 통일 대업을 이룬 핵심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회고하기를 소위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성벽을 높이 쌓아두고 양식을 멀리 쌓아두고, 성벽을 높이 쌓고 양식을 널리 쌓아두고 왕을 자칭하는 것을 늦추었다 하는 겁니다. 여기서 성벽을 높이 쌓았다는 것은 여러 가지 군운 호고라든가 원나라의 주력 부대의 공격에 대비해가지고 방어를 튼튼히 하라는 거죠. 자기를 지키라는 게 디펜스. 그 다음에 그 명나라 그 성이, 저도 중국에 몇 번 갔습니다만, 명나라 성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튼튼하게 지은 성들이 많아요. 전국 각지에 지금도 관광지가 됐지 않습니까? 다음에 이제 양식을 널리 쌓아 놓으라는 얘기예요. 그 미래의 전투에 대비해가지고 군량미를 비축을 하고, 또 여차할 때는 백성들에게 식량으로 나눠주면서 앞으로의 그 혈전에 대비를 하라고 했는데, 웬걸 그 진유랑과의 전투에서 식량을 미리 충분히 비축해 둔 것이 결국 이제 효과를 발휘할 수가 있었죠. 그리고 왕을 잠칭하는 것을 늦춘 이유가, 이 호골들이 지방에 좀 가면 왕을 잠칭한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지방 군부들이 왕을 잠칭을 해가지고 서로 왕이 되겠다 해가지고 치고받고 하면서 싸움을 했는데, 왕을 잠칭하면은 그만큼 견제가 좀 심하게 들어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견제를 미리 피했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결론으로 우리가 보면은, 주원장의 성격에서 결론을 한번 보면, 지구력과 인내심이 굉장히 뛰어났고, 그리고 또 조직력을 갖추고 있었다는 점. 그리고
학문. 무시겠지만 학문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고 지식인을 포섭을 하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그 군불들은 뭐 소금 장수다 뭐 해가지고 주원장처럼 뭐든 장사꾼 출신,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 뭐 마적대 출신들, 뭐 소금 장사 출신들 해서 신분이 미천한 사람들이 많은데 학문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네, 주원장에 비해서. 지식은 포섭에 공을 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당대에 학문의 대세가 뭐냐? 성리학이 아닙니까? 송나라 때, 송말의 그 성리학. 그것을 자기 통치 철학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은 그 민심을 장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천하를 장악하는 데서 이제 동양에서는 천지인이 이제 결합돼야 된다 있지 않습니까? 천운과 지형적인 지리적인 이점과 그 인복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천운이라 하면은 원나라 말기에 원나라 말기 난세의 어떤 기회를 준 것이 그런 것이고, 지운 아까도 말했지만 지정학적 이점이 있었죠. 강남 지역에서 아주 그 토지가 비옥하고 원나라 주력 부대가 멀리 공격을 하기 어려운 그런 지형을 갖고 있었던 지정학적 이점을 가지고 유리한 쪽에서 거병을 했다는 점이고, 그리고 인복이라는 것이 동향의 그 안희성 쪽에 자기 어릴 때의 그 친구들, 지인들 이들이 의기투합해가지고 자신을 도와줬다는 점입니다. 그게 유학자들이 합세를 했고 중소지주계층이 지지를 받게 되었다는 점이죠. 또 인복이라면 무엇보다도 처복, 마누라복이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원장이 천하통일은 천지인, 이게 삼합이 들었다, 이렇게 이제 동양 철학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그 상황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전략 전술을 달리하고 어떤 캐치프레이즈, 그거를 변화시킬 수가 있었다 하는 점입니다. 처음에 이제 그 홍건적은 원래 그 농민 불만이 섞인 농민 계급에다가 정신적으로는 그런 종교적인 차원에서는 거의 그 명교를 업었지 않습니까? 명교하고 종교적인 그런 명교에다가 농민 미륵불 신앙 비슷한 것이죠. 그런 거에다가 농민 계급이 이렇게 이제 얽혀 있었던 것인데, 영토가 점점 확대가 되면서 전쟁터가 광역화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중국의 그 넓은 지역에 소위 그 지배계급, 지방의 지주계급들은 그 유학자들, 성리학을 가지고 있었는데, 농계급의 이런 반란을 홍건적으로 아주 싫어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자기 세력으로 끌어들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홍건적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하니까 아예 나오질 않습니다. 상구로 들어가서.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주원장의 고민은 이겁니다. 농민계급하고 이 지주계급, 지방의 지주계급을 하나로 묶어서 자기 세력 휘하에 두려면은 어떤 대의명분이 필요한가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캐치프레이를 들고 나온 것이 민족주의입니다.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 소위 몽고족을 멸하고 멸몽, 한족을 붕괴시키겠다는 캐치프레이즈를 들고 나오게 된 겁니다. 멸몽흥한, 한족 중심의 민족주의를 캐치프레이즈로 들고 나왔는데, 이것이 이제 먹혀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것은 즉 이제 봉건 지주계급 옹호로 변화가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주원장은 전무후무한, 세계사에서 전무후무한 거지성에서 황제로까지 등극하게 되는 그런 리더십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